자, 안녕하십니까. 노블라인의 백현웅 원장입니다. 이 모발이식 수술이요, 크게 보면은 가장 흔한 수술로 보면은 여자들 헤어라인 수술이랑 남자들 탈모 치료하는 수술, 남성 수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저희 병원은 이 남성 수술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대부분 환자들 남자분들이 오고 있는데, 남성 수술이 여성 헤어라인 수술이랑은 어떤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성 모발이식 같은 경우에는요, 여자 탈모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탈모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헤어라인 교정을 할 때에 탈모도 진행이 돼서 나중에 재수술을 고려를 한다거나 심은 부위 쪽 위쪽으로 뭐 빈 공간이 생긴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여자들은 탈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탈모가 진행이 되더라도 이마가 넓어지는 형태로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정수리 쪽 밀도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헤어라인이 뒤로 넓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수술하지는 않아요. 반면 남자들은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빠진 게 요만큼이면 점점 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수술할 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탈모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예측을 하면서 수술해야 돼요. 이 사람이 여태까지 나이가 몇 살이고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을 해왔고 가족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 다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약을 드시고 안 드시고 약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앞에 헤어라인을 잡고 어느 정도 밀도로 심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제일 잘 어울리는 라인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일률적으로 뭐 몇 센치로 잡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수리 쪽 특히 그런 쪽은 약을 좀 먹인 다음에 약 반응을 보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동시에 시작을 하는 분들도 있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약을 안 드셔도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남성형 탈모에 대한 치료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력이 있는 그런 의사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환자분들이 와서 원장님 저는 이렇게 해서 올백을 한번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이렇게 올백을 하고 싶어요 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헤어 밴드 같은 거 하고 싶고 올백하고 이렇게 묶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밀도를 그렇게 많이 높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앞에 헤어라인만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뒤로 이렇게 넘기면요, 밀도가 높지 않아도 대부분 다 두피가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 치료보다는 조금 더 밀도를 낮춰 심는 경우들이 많고, 한 모낭 단위에 하나짜리를 심어서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그런 거에 좀 더 중점을 둔 수술이 여성 헤어라인 수술이라면은, 남자들은 좀 달라요. 남자들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가르마를 일로 탈 수도 있고 일로 탈 수도 있고 일로 탈 수도 있고 머리를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뭐 스타일 하나 정해놨다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가르마를 탔을 때에 심은 부위와 심지 않은 부위에 어떤 밀도 차이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고밀도 이상을 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성형 탈모 치료를 주로 하시는 원장님들은 여성형 탈모 치료보다는 고밀도의 수술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런 테크닉이나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남성형 탈모와 여성 헤어라인의 수술법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남성 모발 이식을 고려한다면은 여성 헤어라인보다는 어떤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